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의수족 보조기 센터. 바쁘게 보장구를 만드는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전영재 씨다. 25년간 보장구를 만들어 온 전영재 씨는 오늘도 새로운 의족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그 절단장애인들 그 의족 의수를 제작하는 전영재입니다. 의수나 의족을 좀 만들어주고 착용해서 워킹까지 걸음 연습까지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보장구 제작을 한 지 25년 차. 그동안 만든 보장구가 2,000개가 넘는 전영재 씨. 보장구 제작과 함께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활동. 그는 희망원정대 대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희망원정대 대원으로 합류. 동남아시아 최고봉인 키나발루산 로우피크봉을 다녀왔고 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등산을 추천하여 국내의 많은 산들을 다니고 있는 전영재 씨. 시작은 힘들었지만 해냈다는 자부심은 그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었다. 계속 추천을 해주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틀림없이 기회는 온다. 저 높은 산을 한번 오르면 이거는 세상이 바뀔 정도로 내가 생각이 바뀐다라고 그 말씀을 계속 권해주고 있죠. 보장구 기술자로, 희망원정대 대원으로, 그리고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자로 꿈과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전영재 씨를 만나보자. 세상의 손과 발이 되다. 의수족 보조기 기술자 전영재. 다양한 보조기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의수족 보조기 센터. 의수족 제작을 해온 지 25년째인 전영재 씨는 2년 반 전 이곳에 보조기 센터를 재오픈했다. 단골만 200여 명인 이 센터는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의수조기 제작부터 수리, 재활까지 의수족에 관한 모든 일을 도와주는 곳이다. 지금 이 5분기 안에 그 PP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 장애인 환자분들이 그 한부에 끼는 소켓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걸 녹여가지고 이제 이 석고 틀에다가 이제 똑같이 우리 그 이제 바가지 뽑듯이 똑같이 디자인해가지고 환자 몸에 맞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마 이게 되게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이게 잘 맞아야만 환자들이 보행하다 상당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맞고 뭐 어디가 아프면 보행하다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과정이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재료가 잘 녹고 있는지 확인한 그의 다음 작업은 글라인딩이다. 글라인딩은 소켓의 매끄러운 표면을 위한 작업이다. 소켓은 환자의 환부에 의수족을 끼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 문 한 곳 없이 정성과 공을 들여 작업해야 한다. 예, 어렸을 때, 4살 때 버스 사고가 있어서 좌측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족은 세상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처음 했는데요. 이게 이제 키가 자라면서 의족을 계속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대니까 교체를 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집안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초등학교 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의족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경제력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한 3개월인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서 영재 의족을 해주자. 라고 이제 몇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게 이제 반으로 번지고 반에서 전교생으로 번져가지고 전교생이 돈을 모으고 이제 선생님들도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의족을 해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시 가게 된 계기가 됐죠. 기사분이 그거를 이제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저를 기사화 해주셨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시고 이 수원에 있는 의족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 다리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학생들이 모은 고사리 같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건 안 받고 제 의족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고 꼭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했죠. 그 사장님한테 의족을 하고 그 의족 업체 가서 봤는데 나도 뭔가 그 저 의족 만드는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니까는 그 나같이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좀 봉사를 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을 꿈이죠. 꿈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의족을 할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했던 그에게 친구들과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이런 시간들 속에 그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바로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20살에 시작한 이 일은 벌써 25년 차가 되었다. 처음에 와서 배울 때는 상당히 힘들었죠. 저 의족했던 사장님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딴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편하게 돈을 벌지 왜 굳이 이거 와서 배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매달렸죠. 저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제 꿈입니다. 해주십시오 했더니 마지못해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밑에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데 보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이제 보수가 작다 보니까 진짜 그 당시에 90년도인데 임금을 25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10만 원 적금 넣고 15만 원 갖다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수입이 없다라고 그거죠. 기술직이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졌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남들에게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려울수록 더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는 후배를 양성하며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전영재 씨. 의수족 제작을 배우기 위해 실습을 나왔던 김성엽 씨는 전영재 씨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3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꺾이지 않게 정렬을 다시 해봐. 빡빡 조여주되 정렬을 맞춰. 뒤를 풀어주고 앞을 조여야 돼. 얘를 풀어주고 앞을 밀어줘봐. 이렇게. 그럼 각도가 보여. 좀 더 쓰지? 네. 오케이.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죠? 이 소켓이 이제 체크 소켓이라고 이제 절단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신으셨을 때 어느 부분에 닿고 어느 부분이 안 닿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체크 소켓을 지금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해봐라. 처음 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과감하게 대범하게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제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 대하시는 모습이 저는 이제 불편하지 않은 몸이라 저는 약간 공감도 잘 안 되고 환자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사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영재 씨의 꼼꼼하고 정확한 기술과 환자를 이해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는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뿐 아니라 방문하는 환자 모두에게 인정받는 부분이다. 오늘도 의족에 불편함이 생겨 찾은 손님이 있어 그 부분을 손보는 전영재 씨. 잘 맞는지 확인한 후엔 잘 걸을 수 있는지, 오르막이나 내리막,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의족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 선생이 여기서 이제 배울 때서부터는 그 전서부터 다녔어요. 그 전 사장하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다친 지가 오래됐지.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이제 그 불편한 거 서로 편하게 아니까. 그래서 다니게 됐어요. 일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양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아마 쫓아다닐 것 같아. 나를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상으로 어디가 좀 불편해. 그러면 어떤 때는 유선상으로 나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손목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다니게 되는 거죠. 뭐 어디를 이사 다녀도 똑같을 거예요. 전영재 씨가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는 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영재 씨는 시간이 들더라도 재활에 많은 공을 들인다. 처음에 의족을 했다가 고기랑 좀 잘 안 되고 나서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알아보고 지인들 통해서 얘기해서 이제 오게 됐죠. 이제 뭐 걸으면서 아니면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몸이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렬해 놓은 게 흐트러지니까 정렬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걸음걸이라든가 일상생활 동작하는데 그 좀 많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일단은 그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의족 제작 위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재활이나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도 재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랑 막상 의족을 차고 나서 착용하고 나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죠. 스킬적인 면에서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도 같이 가고, 뭐 나가서 공원 같은 데도 같이 걸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죠. 처음엔 많이 힘든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적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기를 좀 많이 북돋아 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전영재 씨가 재활에 특히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노하우가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못하고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비탈길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정상인처럼 저도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환자들한테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 비탈길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가세요.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가세요.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세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환자분들이 상당히 좀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의족이라는 거는 단순히 제작을 해서 환자가 신으면 그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족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내 신체란 말이에요. 그 신체가 있어야지만 걸음을 걸을 수 있단 말이죠. 그 걸음을 걷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절단 환자들은요, 맨 처음에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절단을 했는데 걸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잘 걷습니다.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일단 마음의 위로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각자 생활 패턴이 틀리거든요. 연세 드신 분, 젊으신 분,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층이 틀리기 때문에 이 의족을 선정할 때 어떤 컨셉으로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시골 환경에 맞게끔 또 컨셉을 해주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 되신 분은 또 도시에 맞게끔 컨셉을 해주고, 운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만큼의 컨셉을 해주고, 그 컨셉을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함부 상태를 확인하고, 소켓 제작이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켓을 다리에 껴야지만, 절단된 부위에 껴야지만 거기에 이제 달려 나오는 발 시스템 같은 걸 하고 워킹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직접 겪었기에 그는 환자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고 있기에 연령층과 사용 패턴에 따라 필요한 의족을 맞춰서 추천해준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평지에서 훈련이 끝나면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등산이다. 틀림없이 산을 타니까 근력도 생기고 이제 평지가 아닌 그 울퉁불퉁한 산이거든요. 계속 비탈이고 내려올 때 계속 내려막이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 겸 이제 그 단련을 하는 겸 해서 같이 이제 산행을 하죠. 그리고 가는 분들만 같이 이제 산행을 많이 하고 있죠.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제가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계단이나 비탈길 가킨 다음에 내 능력을 탁 쏟아붓는 그 이제 산길을 같이 한번 다녀 내려오면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평지 너무 걷기 힘들었는데 굴곡만 있어도 걷기 힘들었는데 산을 한번 갔다 내려오면 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여기 되게 편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산을 같이 다니는 게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희 그 넷째 형님께서 산을 참 좋아하시는데 저보고 같이 산을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진짜. 아니, 지금 다리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산을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너 할 수 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딱 한 번만 가겠다고. 한 번만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한 번 따라갔는데 그 1월 1일 날 올라간 데가 태백산이었어요. 태백산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산을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중턱부터 넘어가면서 눈이 하얗게 쌓여있고 막 눈꽃도 있는 거예요. 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텔레비에서 보고 텔레비에 나오면 와, 저거 어떻게 가지? 부럽다 그랬는데 내 몸이 직접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행복이죠. 제가 그런 생각했죠. 나도 되는구나. 나도 올라오면은 이 산 실제로 내 눈으로 다 볼 수 있구나. 이만큼 힘든 거는 내가 한번 할만하다 마음 먹었었죠. 그래서 지금 산을 계속 그 이후로 한 달에 2번씩 계속 산을 다니고 있어요. 이제 산 매니아가 된 것 같아요. 전영재 씨에게도 등산은 쉽게 마음먹은 일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당한 사고이기에 산은 그저 보는 것이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큰 용기와 계기를 준 넷째 형. 그 덕에 시작한 등산은 주변 사람들에게 등산을 권유하는 시작이 되었다. 의수족 센터로 들어오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한국절단장애인협회의 김진희 회장이 찾아왔다. 아니 나 그 앨범 주려고 지금 지난번 원정대 갔다 온 거 사진 다들 못했지 그거? 아,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에 우리 해단 씨 갈 때 이거 딱 봤는데. 그니까 다들 어디서 받았대. 어디서 따오거든 거야? 그래, 맞아. 야, 이거 진짜 찍었대잖아요. 근데 정말 날만 더 좋았으면 이 파란 바다에 그러게 그러니까 바다지 이게 말. 날씨 흐려가지고. 맞아. 근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아, 저희가 지난달, 그러니까 7월 달에 희망 원정대 이제 13기 러시아 투어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원으로서 같이 이제 했던 이제 전영재 씨한테 이제 좀 그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들 좀 이렇게 좀 예쁘진 않지만 나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오늘 좀 이제 좀 기록에 좀 남으시라고 좀 가져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회원들 중에도 간혹 보면 예전에 이렇게 직접 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전영재 씨 걷는 모습을 보고 재활이 된다 하고서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워낙 잘 걸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 보고 나도 전영재 씨처럼 걷고 싶어, 전영재 씨처럼 할래, 왜 저 사람은 잘 걷는데 왜 나는 못 걸어 하고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절단 장애인들의 뭐 보이지 않는 모델? 뭐 유명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간혹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잘 걷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어떤 걸음걸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의 희망이죠, 뭐. 다행히. 이 절단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절단장애인협회가 있는데 희망원정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산행 같은 거 기회가 있으면 한 번만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3월 달인가 2015년 3월 달인가 전화 한 통화 오더라고요. 총장님이 이 외국에 산이 상당히 높은데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시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게 처음 간 산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키나바루라는 산이었어요. 4,100고지입니다. 4,100고지인데 그 처음에 만나서 그 이 산을 설명해 주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우리나라 산도 1,000고지 이상 가면 녹초가 되고 힘이 다 빠지는데 그 높은 산을 가자 그러니까는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심장이 멎어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희망원정대 가가지고 내가 민폐 하나 주지 않을까? 괜히 뭐 중간에 못 가고 넘어지고 그럴까봐 되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산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나만 장애인이 아니고 희망원정대 계신 분들 다 장애인분이세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가 뭐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이제 잡아주고 끌고 가고 중턱을 넘어서면서 그때가 한 3,000고지인가요? 그때 거길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그 장애인들한테도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 고지대다 보니까는 이 고산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대원들이 모여서 거기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회장님이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죽어도 가야 된다.
가다가 포기하는 그런 힘없는 데가 아니다. 끝까지 정상까지 간다. 여기서 지금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려가 싶으면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하자.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산행을 시작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죠. 2015년 희망 원정대를 통해 떠난 말레이시아 키나발루산 등정. 4,105m 높이의 키나발루산을 오르기 위해 그는 1박 2일 38시간 동안 산행을 했다. 가파른 벼랑을 밧줄만 잡고 올라가고 내려와야 했다. 쉽지 않았던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산을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원전대에 합류하면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단체다. 우리는 함께 한다. 우리 장애인은 함께 간다. 손을 잡고 가야지만 갈 수 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장애인도 할 수 있다. 그거를 그 희망원전대 말 그대로 누군가는 보고 거기에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얻는 데가 그냥 괜히 희망 얻는 데가 아니구나. 이게 좀 다른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이게 원정대구나. 그래서 많이 그 희망 얻는 데 좋은 점을 많이 느꼈었죠. 제가 아는 그 이제 형 동생하고 지내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20여 명 되거든요. 같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해주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틀림없이 기회는 온다. 저 높은 산을 한번 오르면 이거는 세상이 바뀔 정도로 내가 생각이 바뀐다라고 그 말씀을 계속 권해주고 있죠. 한국절단장애인협회의 희망원정대는 절단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2005년 시작됐다. 재능 기부로 경찰관들이 동행하며 멘토로서 그들의 도전을 돕는다. 절단장애인에게 산행은 어려운 일이기에 비장애인의 1시간 등반이 그들에게는 3시간 이상의 등반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 오르는 산행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면 틀린 손을 잡아주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장애자니까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손을 내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손을 내밀어줘서 같이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산을 오르자고 그렇게 많이 이제 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이렇게 몸도 불편한데 굳이 산을 왜 오르냐고 그렇게 이제 시선이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비장애인보다 조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도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뭐 성취감 그런 걸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뭔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죠. 등산을 시작으로 전영재 씨는 지금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10km 마라톤에 출전해 1시간 23분대에 들어오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그의 도전과 성취는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도전하고 해내는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 그리고 기쁨이 되었다. 지금 현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좌절하실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 꿈을 갖고 바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손을 붙잡고 산행을 가던 어떠한 스포츠를 하던 그래갖고 도전 의식을 조금 가졌으면 그게 제 바람이죠. 절망하면 안 되죠. 절대 절망하면 안 되죠.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더라고요. 4살 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전영재 씨는 따뜻한 도움으로 의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의수족 제작을 업으로 삼아 재활까지 돕고 있는 전영재 씨. 그리고 용기 내 도전한 등산을 시작으로 마라톤에도 출전한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영재 씨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